네. 저 오늘부터 저희가 4주 동안 중간에 좀 한 타임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출장이 있어가지고 해외 출장이 있어가지고 오늘부터 4주 동안 독서 모임 리더 과정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예. 자,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이제 독서 모임을 더 어떤 독서 모임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데요. 이 독서 모임에 성공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독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독서 모임 오래 가고 오래 가지 않고 그리고 또 독서 모임에서 깊이 있는 만남을 하고 못하고는 어디에 차이냐 하면은요. 이 독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서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한 세 타임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독서 모임을 어떤 식으로 인도를 해야지만 오래 갈 수 있고 또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모임 안에서 독서 경험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저희 잠깐 소개하면은요. 저는 책과 품성으로 꿈을 선물하는 이제 꿈 마법사라고 스스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이제 희망도서관 대표이사로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독서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네, 전자책으로 썼습니다. 독서가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자, 이 책은 지금 쿠몽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요, 제가 기록한 노션 독서록 2,000개의 독서 기록이 독서 기록을 바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자책 맨 마지막에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따뜻한 협상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보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저는 글을 잘 쓰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흙수저였고 뭐 지금도 뭐 금수저는 아니죠. 근데 흙수저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글 쓰는 것을 훈련을 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독서를 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은 독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서는 땡땡이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하시는지 문자를 남겨주시는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독서는 땡땡이다. 예. 자, 독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서는 땡땡이다.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실래요? 자, 독서는 땡땡이다. 독서는 경험이다. 너무 좋습니다. 습관이다. 마중물이다. 예, 마중물 너무 좋은데요. 예, 우리 김재문 저희 선배님으로 호칭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마중물. 어째서 마중물이죠? 예, 일단은 처음은 모르는데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쌓이다 보면 그게 음, 이제 나중에 기반이 되고 음. 자기한테 축적이 돼서 끌어올리는 그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사유이다. 우리 김근현 선배님 사유 좋아요. 예, 원철 선배님 아주 따끈따끈하게 멜론이다. 독서가 왜 멜론입니까? 예, 궁금하네요. 멜론은 한 번 먹으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데, 아, 독서도 한 번 재미를 알게 되면 계속 하게 돼서 멜론이라고 표현해 봤어요. 너무 좋습니다. 예, 먹으면 먹을수록 깊어지는 게 독서이죠. 예, 우리 십시일가, 예, 독서는 사랑이다. 그죠? 독서는 사랑입니다. 독서는 나침판이기도 하죠. 우리 인생을 지음해주는 나침판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독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어떻게 독서를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책과의 만남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떻게 책을 만나고 경험하느냐는 이 독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애들한테 책을 읽을 때 절대 오늘 또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절대 벌 주는데 책 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야단치네 책이나 봐. 이러면은요. 애들 생각에 뭘 심어주는 거죠? 책은 벌 받을 때. 자, 야 공부 좀 잘하게 책 좀 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책은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부를 좀 벗어나고 싶을 때는요, 책도 안 봐요.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규정해 주냐, 독서를 어떻게 규정해 주냐, 나는 또 독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요. 나와 이후에 독서의 깊이를 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독서는 뭐로 규정을 했냐면요. 독서는 만남이다. 제가 독서가 이렇게 유용할 줄이야, 쓸모있을 줄이야, 그 책에서는요.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은 독서는 만남이다. 만남에는 얕은 만남도 있고 깊은 만남도 있죠. 만남에는 시간에 따라서 오늘 만남은 별로였었는데 두 번째 만나니까 깊어지는 만남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만나는데 세 번째 만남, 점점점 만남이 재미없어지는 만남도 있죠. 맞아요. 독서는 뭐라고요? 독서는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독서를 어떻게 하느냐는요. 우리가 인간관계 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신앙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뭐가 되죠? 육신, 우리 이렇게 형상을 입고 나타났대요. 예, 로고스라는 말이 인격체인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형체를 가진 독서는 이 형체를 가진 사람이 뭘로 만든 거죠? 말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죠? 인격체예요. 이 사람의 삶이 드러나 있고 책 한 권에는요. 이 사람의 삶이 드러나 있고 이 사람의 애환이 드러나 있고 이 한 책에는요. 이 사람의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일생 추구했던 진한 갈망이 들어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과 만나는 겁니다. 글이 아니에요. 인격체입니다. 독서를 어떻게 해요? 만남하듯이. 만남하듯이 독서를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독서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만남을 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만남이죠. 깊이 있는 만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요. 실천을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독서를 잘하는 데에도 뭐가 필요하죠? 독서의 도구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 독서는 만남인데요. 내가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마음에 맞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고요. 결혼을 잘못하고 잘못된 만나서는 안 되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은요.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독서는 만남인데요. 우리가 그 만남을 어떻게 엮어가느냐. 좋은 책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는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마법입니다. 자, 독서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독서가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만남은 상호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독서가 상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뭐 여기 몇 가지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나폴레옹이 미친 듯이 독서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왕따로 살았을지도 모른다. 원래 나폴레옹은 왕따였잖아요. 시골이고 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투리가 심했어요. 사관학교에 갔었는데요.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뭐 했냐면 미친 듯이 독서했습니다. 심지어 전쟁 나갈 때에도 수레에 그 책을 끌고 가서 그리고 또 학자들을 부르고 와서 독서를 했습니다. 엄청난 독서가죠. 에디슨도 미친 듯이 도서관을 통째로 읽어 치우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이름 없는 기술자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빌 게이츠가 동네 도서관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며 독서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이름 없는 엔지니어로 살았을지도 모른다. 자, 여러분 부는 어떻게 되죠? 세습이 됩니까? 네. 권력은 세습이 됩니까? 아니요. 권력은 세습이 될까요? 저는 네. 권력 되는 것 같아요. 네. 북한을 보면 세습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면 세습이 되는데요. 한국도 권력이 세습됐죠, 많이.
예, 안 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많이 실은 되고 있어요.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 자녀 시대에도 정치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돈을 가지고 노는 그 그룹들이야 돈을 가지고 노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워낙 정보가 공개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 어떤 코스를 가지고 어떻게 이 코스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공개가 됐잖아요. 옛날에는 비밀리에 그 코스가 예, 비밀리에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청와대가 칭화대라고 그러죠. 칭화대가 중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칭화대를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어떤 코스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등하고 공정한 거 같은데요. 그들만의 또 다른 루트가 있습니다. 권력은 세습이 되기 쉽고 뭐 100% 세습되지는 않습니다. 권력은 세습이 되기 쉽고 부도 세습이 되기 쉬운데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권력자가 계속해서 그 권력을 유지해 나갔을까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옛날에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지식을 물려줌으로써. 맞아요. 지식이었어요. 한때 그 원리를 생각하면은요. 이 원리를 생각하면 독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단순히 독서에서 지식을 늘리자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문자가 없었을 때는요. 인간과 동물의 발전이 비슷했어요. 왜요? 문자가 없을 때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경험했던 것을 죽어보면 어떻게 해요? 물론 구존으로 남겨주기도 하지만 구존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 지식의 양은 너무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요.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기술이고 그리고 또 그가 가지고 있던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그냥 사장돼 버려요. 근데 문자가 발명이 되고 나서 그런 노하우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되죠? 전승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 되는 그 방법들과 스킬을 내부자, 누구만요? 권력자들만이 세습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과 권력자들을 구분하는 그 유일하기보다는요. 강력한 수단이 뭐냐면요. 전에 내려오는 그 기술, 전에 내려오는 성공의 방식, 전에 내려오는 리더십의 정말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하는 그런 리더십의 방식들을 누구만? 지배 계층만 이어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과거도 누가만 봐요? 양반만 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식이 유통되어지는 전승되어지는 그 길목에 같이 서 있는 그 그룹만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다 공유화되고 정보가 공유화된 것 같지만요. 지금도 유사합니다. 정말 고급 정보, 정말 성공하는 어떤 그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식들은요. 물론 많이 공유화되지만은 실은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공유되기가 쉽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쉽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식을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노하우, 지식, 그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은요. 핵심 기술,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한 핵심 기술이 있을 것이고 리더가 되어서 사람을 다스리고 공동체를 지배하는 데 핵심 기술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요. 예,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끼리만 그들끼리만 노는 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책이 그 모든 역할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 되는 명문가들은요. 엄청나게 독서 교육을 시킵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제가 다 들지는 않겠습니다. 명문가의 특징은요. 명문가는 1대, 2대, 3대, 최소한 3대까지 이어집니다. 동양이 되었든 서양이 되었든 명문가의 공통적 특징은요.
엄청난 독서를 시키는 거예요. 지식을 전수하고 그 지식을 이어받고 그 지식을 개발하고 그 지식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칩니다. 명문가마다 대부분 서양에서는요, 가정 안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큰 서재가 있었어요. 예, 할아버지 세대부터 내려왔던 그 서재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명문가는 이런 그 가정 안에 서재가 있습니다. 소매가 길어야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아야 장사를 잘하든 머리에 5천 권 정도의 책이 있어야 세상을 제대로 뚫어보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다. 볼테르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여러분 종잣돈이라고 그러죠. 돈이 없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종잣돈 마련해서 1,000만 원 벌고 그 1,000만 원 1억을 보고 1억을 10억을 버는 그 과정과 이미 재정이 있어서 한번 딱 투자하고 바로 뺄 수 있는 그 사람이 100억을 투자하고 그 100억을 돌릴 수 있는 사람에게 10억이라는 것은요. 비교가 안 되죠. 마찬가지로 머리에 5천 권 정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책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롭게 세상을 판단하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세상을 제대로 뚫어다보고 어떻게 흘러나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고 미리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김구 선생님이 지명도가 더 높고 인기가 높았을까요? 아니면 이승만 전 대통령님이 인지도가 높고 아니면 인기가 더 높았을까요? 윤고 선생님. 당연히 우리도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고 최근에 제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책을 한번 좀 그때 시대의 사람들을 좀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엄청 받아놨어요. 밀리의 서재에서. 서재필, 이승만, 그리고 또 김구는 벌써 제가 몇 권을 읽었고요. 안창호, 그런 그 시대의 사람들을 좀 연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님의 책을 읽으면서 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었는지,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김구는 왜 대통령이 되지 못했는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차이가 시스템 권력? 아니에요. 권력을 하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인기나 권력을 하면 김구가 더 컸으면 컸지 크진지. 그런데 왜 김구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쪽으로 뜻이 없으셔서?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개방성. 뭔가 알아맞히고 싶어요. 네, 알아맞혀 보세요. 알아봐주고 싶어요. 이승만은 혹시 사람 인연을 잘 갖고 있었나요? 국내 인맥을 잘 국내 구축했나요? 백그라운드에 있어서는요, 이승만 약했어요. 엄청 약했어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이 차이를 결정했을까요? 옛날엔 못 봤어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독서예요? 맞아요, 뭐예요? 독서예요, 독서예요. 독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국제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승만이 썼던 논문은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얼마나 통찰이 있었냐면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 공격하기 전에 재팬 인사이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일본의 야심을 드러내요. 그리고 일본은 반드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아무도 아니죠. 거의 그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인기가 없었어요. 펄백이라는 대지를 쓴 우리 작가, 노벨상 작가가 이 책 정말 타고난 안목이 있다고 추천서를 써줬지만은 별로 관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얼마 뒤에 진주만 공격이 일어나요. 그 책이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를 연구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 줄기차게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야 된다를 주장해요. 그때 당시에 김구 선생님은 남북한 공동정부를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까지 가요. 근데 북한까지 갔던 게 김일성이 이용합니다. 김일성 정권을 정당화시켜요. 근데 처음에 남한만이라도 정권을 세워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던 이승만은요, 인기가 없었어요. 우리가 단합해서 나라를 세워야지. 근데 이 사람은 현실 감각이 있었고 흐름을 알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국제관계 어떤 역학관계가 돌아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거기에 맞게 전략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그 전략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 현실보다는 이상일 좋아요. 그러나 현실이 급하게 돌아갈 때는요, 현실에 맞게 전략을 세웠던 사람이 다스리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독서예요. 독서가 이 책에 세상의 추이를 읽을 수 있는 그 안목이요, 결국 성공을 부르는 겁니다. 자, 내일의 나를 결정하는 한마디. 지금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독서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에 잠깐 또 이제, 왜냐하면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나하고 무슨 관계지? 이 책 제가 정말 추천합니다.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책을 보면서 연구를 했었는데 이 책이 저에게 인사이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 두려움에서 솔루션으로 다가가게 해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성공의 7가지 조건인데 그중에 처음 3가지는요. 첫 번째,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 무인화로 인해 사람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기술보다 인간에게 초점 맞춰줘야 한다. 사람이 먼저다. 인공지능 자체가 솔루션이 아니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임을 숙지하자. 결국에는 뭐죠? AI 시대 많은 사람들은 AI가 주체가 되고 AI가 주인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AI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초점 맞춰야 된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긴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으면 뭐 해야죠? 창의적인 뭐 이 2가지입니다. 판단은요. 더 사람 더해져야 돼요. 공감 능력이 엄청나게 강조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가요? 제가 이 강의안은, 특별히 이 네. 강의안은 몇 년 전에 썼던 강의입니다. 2년 전 강의했던 강의안에서 가져온 건데요. 요즘 공감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번 시대 아닙니까? 맞아요. 블로그, 그죠? 인스타, 다 뭐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돈을 버는 시대. 그 다음에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이 2가지, 공감 능력과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제 말이 맞나요? 네. 요즘에는 정말 자기만의 컨텐츠를 있고 이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뭐가 초점이라고 했죠?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어지고 많은 것들이 AI에 대체되지만은요. 대체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요. 생명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컨텐츠가 있었죠. 자, 공감 능력과 컨텐츠 어떻게 개발하죠? 공감 능력,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봐요. 그죠? 자, 공감. 제가 독서 모임 참여하면서 금액에 관심. 제가 독서 모임 참여하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거 있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 성향은 좀 그렇지만은 저는 약간 보수적인 스타일입니다. 근데 제가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데
감옥에서의 사색 굉장히 좌파적 생각을 가진 책이잖아요. 그 책을 같이 공유하고 독서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를 서로 대화하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우리 한 분과 남아서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딱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한겨레 신문 읽으세요? 약간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신문들을 읽으세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네. 책은요, 물론 지금은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페이스북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천해줘요. 이 말은 왜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나 심해진 사회가 이렇게 심해졌을까요? 이 시대 자체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추천해줘요. 좌인 사람은 더 좌로 가고요. 우인 사람은 더 우로 가요. 이 둘을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 브릿지 역할 해줄 수 있는 게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 좋아하는 것만 추천해 주니까.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이요.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예요. 예, 그래서 기계와 이 영상에만 살아다 보면 이 공감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세계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책은요. 최소한 책은 약간 중립적이에요. 어느 정도 정치적 색깔 띄지 않는 책은 물론 자기의 정치적 사상이 있지만은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근거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중립적입니다. 소통이 가능해요. 그리고 컨텐츠는요. 인풋이 없으면 컨텐츠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체계적인 컨텐츠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독서와 토론과 모임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컨텐츠, 내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날카로운 무기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가져갔는데요. 첫 번째 전략 독서라는 겁니다.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제가 협상에 관한 책을 썼으니까 협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여러분 뭐 많은 게 네? 전략. 예,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죠? 전략에서 핵심적인 요소. 상대의 움직임이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요. 예, 캐치할 수 있는 능력 비율. 그걸 캐치해서 뭐 하게요? 목적. 예, 그래야 자기가 그 나름대로 또 설득 가세.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목적, 맞습니다. 목표. 맞습니다. 제가 그 답을 원했는데요.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과 협상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분명해야 돼요. 자, 관계가 깊지 않으면은 낮은 단계의 협상을 해야 돼요. 작은 단계. 우리 그냥 같이 연구하자. 결론 내리기 전 같이 연구하자. 어차피 연구가 필요하니까 같이 연구하자. 스몰 스텝의 단계를 봤습니다. 그 연구하다 정이 쌓이면 그 다음 목표. 스텝 바이 스텝이죠. 전략 독서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요. 뭐가 없어요? 왜 이 컨텐츠화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책을 읽기 전에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아무 데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전략 독서 해야 됩니다. 자, 요즘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의 키워드가 있습니까? 키워드 있으세요? 한번 쳐보실래요? 자,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책의 키워드는 무엇이다? 땡땡이다.
자, 요즘 내가 읽고 있는 키워드는 땡땡이다. 겸손이다. 예, 성장. 예, 좋습니다. 예, 퇴직, 은퇴. 너무 분명히 좋네요. 마음 챙김, 평정심 좋습니다. 자, 관심. 예. 이 키워드가 어느 정도 컨텐츠화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때는 이 키워드, 저 때는 저 키워드, 조금 지나 또 다른 키워드. 이래가지고는요, 컨텐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뭐가 필요하죠? 피터 드러커는 2년에서 3년 동안 키워드를 바꿔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4년 동안은 성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책을 봤습니다. 거의 자기계발, 경영, 리더십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지금은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좀 세분화시켜서 코칭, 예, 그리고 예, 멘토링, 그리고 관계 치유 이런 책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독서에 관한 책을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독서에 관한 책을 이렇게 전략 독서라 그럽니다. 나열해서 책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읽고 싶은 책은 최소한 분야는 최소한 20권 이상을 읽어야 됩니다. 몇 권이요? 20권 이상 쌓아놓으세요. 아예 쌓아놓으시면 책방을 가서 이것저것 뒤지면서요. 20권의 책을 사서 이렇게 한쪽에 이런 다른 책 보더라도 이런 책들 끄집어내서 읽어야 되죠. 이 전략 독서 해야 됩니다. 목적 있는 독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기록 독서 해야 됩니다. 자, 기록하지 않으면요 절대 아웃풋되지 않습니다. 자, 기록할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이거는 제가 아주 초창기에 했던 이 카드식 기록입니다. 그냥 진짜 중요한 문장을 이렇게 그냥 종이 잘라서 해서 이렇게 카드식으로 보관했던 건데요. 근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저에게는 유익했습니다. 이때 읽었던 여기서 제가 정리했던 이런 내용들이요. 지금도 기억해요. 제 삶에 굉장히 영향이 있었다. 지식의 힘을 알고 있었고 피정복민을 다스리려면 그 지역의 문화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요? 알렉산더가. 그리고 그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당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세웁니다. 그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탁월한 사람이었었죠. 그 도서관을 세워주고 나서는 이 지식이 있는 곳에요. 알렉산드리아는 도시 자체가 사람, 물건, 사상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지는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 도서관은요, 싱크테크가 되었던 거죠. 이 비슷한 일이 어디서 일어났죠?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것도 이 도서관과 이 활자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독서 리더 과정, 3P에서 독서 리더 과정 훈련 받으면서 사용했었던 이 독서 기록인데요. 제목, 저자, 출판사, 인쇄를 해서 중요한 것은 별표로 표시해서 가장 중요한 건 3개, 그 다음에 2개, 페이지 숫자 이렇게 제가 기록했었던 독서 노트입니다. 보시고요. 독서 기록을 위해서는 본계적 품을 추천합니다. 본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품성 이 4가지의 제가 독서법을 추천합니다. 책에다가 읽으면서 1단계는요. 별표를 치고 밑줄을 긋고 중요에 따라서 별표 1번부터 3번 분류하고요. 별표 3개는 가장 중요한 거, 별표 2개는 매우 중요한 거, 별표 하나는 중요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색을 달리해서 중요한 게 밑줄을 긋습니다. 밑줄을. 한 번 읽고 색을 달리해서. 그다음 여백에는 아이디어, 컨셉, 적용할 것들을 적고요. 그것들을 독서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그러니까 책과 독서 노트를 재독하면서 질문하며 대화하고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격적 품을 적는 거 있는데 지금은 저는 노션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책, 페이지, 본 것은요. 이 페이지 42페이지에 책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적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독서 모임을 인도할 때에도 어떤 분은 감상, 이 깨달은 것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반드시 이 본과 이 책의 구조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권위가 있고요. 이렇게 한 번씩 독서 모임에 이야기하면서 이 말이 내가 기억이 돼요. 내 말은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어요. 뭐냐면은 이 말이 기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본 것은 저자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깨달은 것, 그리고 적용할 것. 저는 키워드까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기 옆에는 독서로까지 적을 수 있도록 파일화 시켰습니다. 노션은 이런 관리가 너무 좋아요. 적어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적어놓고 관리해야지만이 인풋이 되고 그렇게 인풋해야지만이 아웃풋이 됩니다. 예. 기록해야 생존한다. 적자 생존. 반드시 적으세요. 적지 않으면은요 절대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에다가요 이 노트에 옮겨 적기 전에는 어디에다가 책에다가 적으세요. 자, 책에다가 적었던 이 사례, 자, 선긋기, 박스긋기, 그 다음에 상단 여백의 본격적 메모 적기, 여기 상단에 메모 있죠? 여기 적으세요. 본 것은 상단에 기록하시고 적용할 것도 본 것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다 다 적을 필요는 없겠죠. 대신에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적으시고 적용할 거, 깨달은 거, 이 여백에다가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백에다가. 그러면 이 책은 누구 책이죠? 저자와 내가 같이 있는 공동 저자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책에다가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책에다 기록하지 않으면은요 옮겨 적을 때 힘들어요. 설정 어떤 책에다 이렇게 기록해서 하시고요. 키워드 핵심 문장을 요약해서 상단에 적고 책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을 여백에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할 거 있으면요 적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훈적 의미도 좋습니다. 이렇게 적으시고 자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삶이라는 저희가 세 가지 삶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에게 PDF 파일로 이것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PDF 파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일단 이 페이지에서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장 하나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문장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고 실패가 없기를 바라고 끝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들여다보면 대략 세 가지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 잘 사는 삶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삶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에 해당하는 삶입니다. 수, 오래 사는 삶, 부유하고 풍족한 삶, 강령, 건강한 삶, 유호덕, 존경받는 삶, 고종명, 자기 목숨대로 사는 삶. 이 5가지 복이 갖춰진 삶을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다만 돈과 물질이 많은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많은 돈을 손에 넣으려고 하고 물질을 차지하려고 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편법이나 탈법도 서슴지 않고 더 많은 돈과 물질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냥 한 문장 이렇게 딱 잘 사는 삶, 좋습니다. 밑줄을 끊는 거죠, 여기에. 자, 밑줄을 끊는 거. 자, 한 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형태, 우리 서정님 삶의 형태. 일단 문장은 그대로 적어보세요. 일단은. 일단 문장 그대로 적고 그 옆에 요약을 한 수 있다 그러면 뭐 행복한 삶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예, 한번 문장을 한번 형태로 적어보시죠. 존경받는 삶, 예, 행복한 삶, 예, 5가지 복이 갖춰진 삶. 저는 여기에서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는 이 줄을 긋고 싶어요. 예,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와닿았던 이유가 뭐죠? 이유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깨달은 거.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요. 좋은 삶에 대한 정의는 매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은 좋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적겠어요. 깨달은 거. 자, 네. 한번 쭉 보시고 한번 예. 일단 문장을 찾으세요. 문장을. 그 다음에도 제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보시고 또 문장을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장 쓰고 그 옆에 간단한 요약을 쓰세요. 그러나 이러한 삶은 그 방법이 옳지 못할 때 끝내는 타인들에게 들통이 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됩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당분간은 유지된다 해도 영원히는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름다움이란 매우 가변적인 가치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시대나 계층에 따라 다른 것이 아름다움의 가치이고 또 척도입니다. 또 아름다움이란 저 혼자만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타인의 인정 속에서 아름다움은 성립하지요. 여기 아주 예쁜 미인이 있다고 해요. 아주 잘 치장하고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미인에 관한 소문이나 평판이 나쁘게 나 있어서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은 인정되지 않은 아름다움이고 성립되지 않은 아름다움이에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도 한번 아름다운 삶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으로 적으세요. 문장을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훈련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아름다움이란 매우 가변적인 가치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또 타인의 인정 속에서 아름다움은 성립한다. 좋습니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타인의 인정 속에서 아름다움은 성립하죠.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름다움이란 매우 가변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와닿는 문장을 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읽었을 때 와닿는 문장하고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을 때 와닿는 문장이 다를 겁니다. 와닿는다는 말은 뭐죠? 내 마음에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끌림이 있다는 것은 현재 나의 상황이 이 말에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밑줄을 끊는 거예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밑줄을 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한번 자, 아름다움이란 매우 가변적인 가치입니다. 자, 깨달은 건 뭘까요? 자,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깨달을 때, 자, 깨닫는 것을 할 때, 깨닫는 것을 할 때요, 제가 다음 주에는 질문 독서법 할 겁니다. 질문은 이제 책과 대화하는 강력한 수단이죠. 여기에 깨닫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름다움이란 매우 가변적인 가치입니다. 아름다움은 왜 절대적일 수 없지? 질문하는 거죠. 아름다움은 공동체의 언어이구나. 그죠? 아름다움은 공동체의 언어예요. 그래서 가변적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이 바뀌는 가변적인 가치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자, 다음 주에 조금 더 질문하는 법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좋습니다. 성립되는 아름다움은
거룩하다. 네. 자, 아름다움은 독단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타인의 평가 속에서만 가능한 가치입니다. 타인과 더불어 존재하는 아름다움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아름다움은 보편성을 보장받는 아름다움입니다. 보편성, 특수한 가치나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치나 현상을 말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선뜻 그렇다고 인정하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세 번째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앞에 말한 두 가지 삶인 잘 사는 삶이나 아름다운 삶보다도 더 좋은 삶입니다. 행복은 어디까지나 객관이 아니라 주관입니다. 남들이 볼 때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아도 본인이 그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이미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바쁘게 서둘러 살다 보니 바로 이 행복한 삶을 놓쳐버렸습니다. 매우 답답한 일이고 안타까운 노릇이죠. 다시금 찾아야 할 삶이 바로 이 행복한 삶입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아, 9절입니다. 9절 문장이요. 9절을 적으세요. 예, 아름다움과 행복한 삶. 예. 다시금 찾아야 할 삶이 바로 행복입니다. 자, 다시금 찾아야 될 삶이 행복입니다. 예. 한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적으셨으면요. 그 밑에 깨달은 것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깨달은 것까지 한번 적어보시 바랍니다. 예, 깨달은 것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네. 타인과 더불어 존재하는 아름다움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나를 가꾸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아름다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래서 아름다움은 배려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아름다움은 배려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독서는 땡땡이다 했지 않습니까? 자, 아름다움은 땡땡이다.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깨달음이에요. 아름다움은 땡땡이다. 한번 적어보세요. 깨닫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자, 아름다움은 땡땡이다. 한번 적어보세요. 아름다움은 뭡니까? 아, 자족이다. 그죠? 아름다움은요,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타인의 기준이잖아요. 아름다움 내면을 볼 수 있는 힘이다. 너무 좋습니다. 아름다움 고르기다. 아름다움 심리적 이성이다. 책과 관련 있게 한번 적어보시고 책 내용 가운데서 뽑아낼 수 있는 것도 이게 뽑아낼 수 있는 나만의 약간 그리고 말을 바꾸는 것도 있어요. 스킬도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타인과 더불어 존재하는 아름다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나 자신과 더불어 존재하는 아름다움도 중요하다. 바꾸세요. 아름다움을 바꿔볼까요? 타인과 더불어 존재하는 행복이 중요합니다. 타인과 더불어 존재하는 성과는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문장을 바꿀 수 있어요. 깨달을 때 문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타인과 꼭 더불어 아름다워야 되나? 나는 나를 위해서 아름다울 수 있지 않나? 그죠? 자, 제가 몇 가지 깨닫는 거에 대한 스킬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조금 바꾸면은요, 말을 조금 바꾸면 아주 새로운 어떤 어휘가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선뜻 그렇다고 인정하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내 자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족,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행복은 우선 작은 것을 사랑하고 만족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만족하는 마음을 위해서는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선행돼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에 만족해야 할까요?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이미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흔한 것들, 작은 것들, 심지어는 버려진 것들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행복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타인을 많이 바라보아서 그런 것이고 타인과 자기를 지나치게 비교해서 그런 것입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맙시다. 나의 것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합시다.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에게 용기를 줍시다. 오늘은 그렇지만 내일은 분명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라고 믿어봅시다. 그러면 힘든 날, 지친 날일지라도 조금씩 행복해지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원하고 꿈꾸는 좋은 삶입니다. 네, 자, 행복, 자, 여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와닿는 문장. 예. 예, 가장 와닿는 문장으로 하면 문구로 적어보세요. 예, 문구. 예. 자, 이렇게 예, 그거 저희가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대로. 예. 자, 와닿는 본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본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은 불필요한 것을 예,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에게 용기를 주자. 예,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깨달은 것도 적어보죠. 이것은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칭찬한단 말은 예, 깨달은 것을 적을 때 또 하나의 팁은요. 이것이 뭐에 관한 이야기인가? 자족에 관한 이야기인가? 예, 자기 위로에 관한 이야기인가? 예, 뭐에 관한 이야기인가? 그럼 뭐에 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문장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그죠? 행복은 자족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자족이라는 단어를 써보았습니다. 행복은 자기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만나야 합니다. 자기와 재대면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글은 이 관련된 문구는 뭐에 관한 자족할 우리 예, 최은순 우리 선배님은 자족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다. 예, 좋습니다. 행복은 자기를 예. 자, 이미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흔한 것들, 작은 것들, 심지어는 버려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뭐에 관한 거죠? 네, 감사에 관한 겁니다. 네, 감사한데 뭐까지 감사하라고 그러죠? 버려진 것까지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네. 내 주변에 감사는 내 주변에 사람을 포함해서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죠? 뭐에 관한 건지, 뭐에 관해서 제가 감사에 관한 거죠. 감사에 관한 거에 대해서 여기 이 문장은 뭘 이야기하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문장을 좀 더 내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요. 그게 강력해져요. 깨달음이. 장하게 많은 글을 쓴다고 해서 좋은 글이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예, 여러분 쓰세요. 행복은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마음부터 출발합니다. 자, 행복은 작은 것에서 뭐에 관한 거죠? 행복에 관한 거죠. 그 행복이 어디에서요? 예, 작은 것이랍니다. 행복은 섬세해요. 섬세하게 관찰하지 않으면요. 크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 문장과 단어를 바꾸세요. 예, 그러면은요, 내 말이 되고 내 깨달음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행복은요, 섬세함이에요. 네. 자, 섬세한 마음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 예, 예, 섬세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렇죠? 이 글은 누가 쓰셨냐면 나태주 시인이 썼어요. 풀꽃 쓰신. 가까이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이 풀꽃을 쓰신 분이 쓰신 거 얼마나 섬세해요. 그러니까 이 섬세함이 얼마나 행복에서 중요한 것인지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자,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맙시다. 나의 것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합시다. 자기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자기에게 용기를 줍시다. 뭐에 관한 거죠? 뭐에 관한 것입니까?
자존감인가요? 예, 자기 사랑 좋습니다. 자기애, 자기 사랑, 자기 존중, 예, 뭐 이런 거에 관한 거죠. 자기 존중은 뭐예요? 자기 공감. 존중, 먼저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먼저 누구에게? 자기에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몇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죠. 친한 친구, 야 할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의 관계, 사장과 직원의 관계, 이거 해. 그죠? 왜 이거밖에 안 됐어? 많은 사람들이요, 예, 사장과 직원처럼 사무적으로 자기를 대해요. 근데 왜 그거밖에 안 돼? 관계, 새로운 관계 정립이다. 예, 이렇게 이 구절은 뭐에 관한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깨달으면 그렇게 해요. 예, 그러면 새로운 컨셉들이 등장하겠죠. 예. 자, 이렇게 연습해 보니까 어떠세요? 자, 연습해 보니까 문장 가지고 문구 가지고 오고요. 밑줄 그어서 문구 가지고 그 문구에 깨달은 거 적고, 그죠? 그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기 발전을 하는 도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전략 독서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사전 독서해야 됩니다. 책이 읽기 전에 사람들이 책을 읽기 전에 책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뭘 얻을까? 이 책을 통해서 뭘 얻을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독서가 재밌어져요. 또 얻어지는 것도 많아요. 사전 독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전 독서하지 않습니다. 결국 구조 파악, 이해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책 읽기를 어렵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죠. 모티머 애들러란 굉장히 많은 독서 운동을 했었던 분이시고요. 이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꽤 수준 높은 독자들 중 상당수가 목차까지는 아니어도 첫 페이지부터 책 전체를 착실하게 읽어나간다. 그리하여 그 책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그 책이 무엇에 대한 것이며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등을 동시에 파악해야 할 의무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책이 힘들어요, 힘들어. 끝내는 게. 왜? 내용도 파악해야 되지.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 거지. 그 이해와 함께 책에 대한 구성까지도 같이 파악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독서 모임에 나오시는 분이신데요. 특별히 소설 같은 거 읽으면 첫 번째 단계에서 누가 나오고 막 관계가 복잡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등장해요. 도대체 누가 뭘 어떻게,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분은 소설을 읽을 때는 마지막부터 읽으면 돼요. 결론에 가면은 결론가 뭐가 나오죠?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그다음에 사람이 나올 때.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안 좋은 사람인지, 이 주요 인물들의 사건이 전개가 나옵니다. 그거를 읽고 나서 앞에 보면은요, 이해가 쉽대요. 뭐죠? 구조 파악이죠, 구조 파악. 흥미가 없을 것 같은데, 흥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막 읽다가 지쳐가지고 던져놓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1시간에 책 한 권 본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1시간에 책 한 권 본다는 것도요, 이 사전 독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도 도서관에서 빨리 볼 때는 1시간에 책 한 권을 봅니다. 목차부터 봐요. 앞뒤 얻을 거, 그리고 중요한 분을 먼저 봅니다.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팁이죠, 팁. 논문 쓸 때 팁이 뭐죠? 서울대 나오신 분이 저희가 대학원 같이 공부할 때 논문 쓰는 팁을 알려주더라고요. 시간이 벌써 이제 30분,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논문을 쓰려면은 그때 막 논문 쓰는데 막 도서관에서 막 이 책 뒤집고 있을 때 저한테 그런 팁을 가르쳐 줬어요. 목차를 다 복사하래요. 관련된 책에. 목차를 쭉 펼쳐놓고, 목차 쭉 펼쳐놓고, 내가 쓰고자 하는 그 목차에서 쓰고자 하는 목차를 동그라미 칠해요. 그러면은 그때 논문 제목이, 졸업 논문 제목이 인물에 관한 거였는데, 인물에 관한 거 쭉 하니까 어렸을 때 뭐 성장기 뭐 중요한 목차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차만 책 전체를 읽을 필요 없고 동그라미 쳤던 너가 쓰고자 그러면서 목차 동그라미 쳤던 걸 중심으로 자기 목차를 만들고 자기 목차에 필요한 책의 제목에 있는 목차만 보는 거예요. 논문 쓰기도 그렇고 책 쓰기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좋은 사전 독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땅에서 헤매고 다니죠. 자, 사전 독서는 뭘 하냐면요. 앞표지, 날개, 뒷표지, 날개. 날개가 뭔지 아시죠? 책 보면은 여기 이게 날개예요, 날개. 여기에 날개입니다. 목차,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걸 통해서 핵심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청소력이라는 책에서요. 행복한 자장을 만드는 힘. 그 다음에 작심 삼일부터 시작해라. 자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작심 3일 실행이라는 단어 나오네. 여기서 컨셉과 키워드가 나옵니다. 맨 앞 페이지는요. 자, 뒤에 페이지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보통 요약이나 추천사가 나와요. 요약이나 추천사는 이 한마다 이 전체 책의 컨셉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방,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방에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당신의 마음 상태와 당신의 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자아장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목차. 예, 목차에서도 너무 이제 희미하게 나왔는데요. 자, 목차에서 중요한 컨셉들이 다 등장을 하죠. 그리고 프롤로그. 프롤로그에서도 에필로그 프롤로그에서 동기와 컨셉들이 나오죠. 프롤로그에서는 깨끗한 공간이 갖는 힘, 바로 청소력이다. 단순히 청소를 권하는 책이 아닐 뿐더러 청소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책이 아니다. 누구야 실천 가능한 평균 21일의 변화의 삶을 체험한 이 책은 변화에 관한 책입니다. 자, 이 책 한번 볼까요? 생각의 비밀. 뭐에 관한 책일까요? 뭐가 이렇게 등장하나요? 여러분 이 책은 뭐에 관한 책 같으세요? 부자. 부자 돈. 네, 돈이죠. 이 돈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2005부터 시작해서 300000000000으로 이게 뭐죠? 돈을 이렇게 벌었다는 거예요. 이 비법이 뭐냐? 여기 컨셉, 중요한 컨셉이 나오죠. 나는 이 모든 것을 상상하고 기록하고 매일 100번씩 외침으로 얻게 되었다. 결국에는 생각이 삶을 이끌고 삶이 결과를 이끈다는 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상상하고 쓰고 외쳐라. 예, 상상하고 쓰고 외쳐라. 그러면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뭘 얻는 거죠? 질문을 던져야 되죠. 이 책을 통해서 뭘 얻을까? 이번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제 성공을 거뒀던 것은 이 상상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 그림 그리는 스킬이 뭐지? 저도 그림 그리는 것이 심상화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심상화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상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책은 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프로세스, 심상화의 프로세스,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심상화의 프로세스는 어떨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책을 실제적으로 얻은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됩니다. 갑자기 병아리는 왜 나왔을까요? 자, 이 컨셉, 이 그림을 보면서 질문을 던져보세요. 자기 스스로 깨고 나야 돼. 병아리는 왜 갑자기 나오고 여기에 종구가 있네요. 종구는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그림 하나하나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 책을 보다 보면은요, 얻어지는 것이 꽤 많습니다. 책을 읽고 정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남에게 줘야 비로소 진정한 내 것이다. 예, 자 오늘 수업은 저희가 여기까지 했는데요. 조금 이제 시간은 원래 시간보다 추가가 됐습니다. 자, 하면서 좀 뭐지 질문 사항이 있나요? 질문이나 뭐 또 물어볼 거 있을까요? 네. 네. 자, 질문이 없으시죠? 이 교수님, 예. 언제 휴강하시나요? 휴강은 세 번째 시간에 휴강을 합니다. 제가 23일이요? 23일? 20,
아니 네, 23일이네요. 23일입니다. 예, 제가 해외 출장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그때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때 한번 좀 쉬시면 될 것 같고, 쉬시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제가 또 초청해서 강의 숙제를 다른 내주세요. 강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수업은 제- 있고요. 네. 네. 제가 PDF 파일로 우리 학생들 연수시키는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책도 중학생 1학년, 3학년들에게 이미 실습했던 책인데요. 제가 이 PDF 파일 학생들한테 쓸 때 좋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인쇄하셔가지고요. 거기에다 밑줄 긋고 컨셉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종류의 글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 채팅창에 제 채팅창에 저희 카톡에. 카톡 채팅창. 교수님, 예. 아까 뭐 책 출판하셨다는데 어디 가야 구매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제가 카톡에 제가 그 공유해 링크를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거 예.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그거 10,000원인데 2,000개 그 독서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거 오를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구매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하는 강의가 그 책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네. 자, 그거 한번 구매해서 보도록 하도록.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긋고 이렇게 하는 거 실습을 밑줄 긋고 옆에 컨셉 적고요. 인쇄해 가지고 12편의 글이 있으니까요. 다양한 상태의 글이 있으니까 중학생들이 보는 책 내용이었어요.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한번 실습하시고 한 페이지라도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독서 훈련이 될 겁니다. 그거 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이야기하고 질문 독서 다음 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썼습니다. 네, 목사님 건강하세요. 네. 목사님. 섬세한 고맙습니다.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섬세한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소소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확행. 소소한. 네, 요새 준말로 하잖아요. 행밤 되시라고. 그래요. 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